예, 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우리 경찰 공무원 수험생분들의 경찰 공무원의 꿈을 응원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 에듀에서 경찰 채용,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진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게 서로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 2022년 7월 1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게 된 거죠.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 3, 4일 정도 장맛비가 엄청나게 내리더니 이제는 하늘에 쨍쨍 햇볕이 가득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언제 이 비가 그치냐 고 불평불만하다가 이제 여러분들 비가 그치고 난 이후에 또 너무 더워지니까 또 왜 이렇게 더운지 또 불평불만이 자리 잡게 되네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때그때 항상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2022년 8월 20일경에 있을 제2차 경찰 채용 순경 시험이 이제 약 50여일 정도 남았네요. 여러분들 이 남은 50여일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 절대 지치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목적하시는 경찰 공무원 합격 그 꿈을 여러분들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 서진호 경찰학도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유튜브 특강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신규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신규 제정 법령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특강을 전해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2022년 3월에 있었던 제1차 순경채용 시험에서도 신규 제정 법령이 한 문제가 나왔죠. 즉 2021년 10월에 시행되었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신규 제정 법률이 2022년 1차 순경 채용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022년 8월에 있을 2차 순경 채용 시험에서도 신규 제정 법령이 문제화되어 출제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 신규 제정 법률이 우리 이번 8월에 있을 시험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약 25분,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이 유튜브 특강을 통하여 신규 제정 법령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약칭은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법령이 제정 시행된 것은 2021년 5월 18일 약 1년 전이죠. 제정이 되었고 1년이 경과한 2022년 5월 19일부터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우리 경찰학의 영역에서 경찰 윤리 파트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 경찰 윤리 관련해서 우리 경찰학에 구성되어 있는 법률들은 먼저 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이 내용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부패방지법,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해당 법률이 있고,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경찰 공무원 복무규정이라는 대통령령도 있죠.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는 경찰청 훈령도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 우리가 경찰 윤리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4가지의 법령 또는 행정 규칙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러한 경찰 윤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바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추가로 하나 더 공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 부정청탁금지법과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이 두 가지의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약 30가지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약 30조 내외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일일이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우리 경찰학에서 출제가 된다면 출제될 수 있는 조문만을 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 또는 특강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특강을 통하여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우시고,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확실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충돌 방지법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해당 법률의 목적, 그리고 항상 우리 법률 제2조부터는 관련 개념이 나오죠. 이 목적과 관련 개념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안점을 두어야 할 건 바로 공직자의 직무수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법률의 제목 자체가, 명칭 자체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용 대상이 결국에는 공직자 등에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가 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즉 적용 대상을 공직자에게 한정하고 있다. 이것을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직자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합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공직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사적 이익과 관련된 그 어떠한 영리적 내용들, 물질적, 금전적인 내용들을 추구하면 안 되죠.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용 대상을 공직자 등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죠. 공직자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를 상대할 수도 있고, 또 공직자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일반 민간인을 상대할 수도 있겠죠. 맞죠, 여러분? 자, 이러한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목적을 통하여 적용 대상은 공직자 등이다. 공직자에게만 한정되어 적용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내용, 목적은 공직자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와 관련을 맺을 수 있는
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한다.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분들 이것은 한번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1번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2번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이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관련 개념을 하나하나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공공기관입니다. 여러분,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를 말하는데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국회, 입법부조, 사법부, 헌재, 선관위, 감사원, 공수처,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공공기관 바로 중앙행정기관이죠. 대통령 소속, 국무총리 소속,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행안부도 공공기관이고 행안부 소속으로 있는 행안부의 외청인 경찰청도 공공기관에 당연히 해당하겠죠. 여러분, 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자, 그리고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이겠죠. 자, 다음 여러분, 교육행정기관. 자, 다음 공직유관단체, 당연히 공공기관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각종 공사 또는 각종 공적 단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교육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각급 국립학교 그리고 각급 공립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국립, 공립이면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이 공공기관과 관련된 개념이 부정청탁금지법에서도 공공기관을 언급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일정 부분은 유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구분해야 되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부정청탁금지법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도 여러분들 공공기관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왜?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그것도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서도 여러분들 청탁이 가능하고 금품 등 수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규율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공공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공직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의 공공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부정청탁금지법 상에는 공공기관의 개념에 언론사가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언론사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상의 공공기관에는 언론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따라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과 언론사는 여러분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개념에 포함되고 이해충돌방지법 상에서는 공공기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죠. 따라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사는 공직자가 아니니까 이해충돌방지법 상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이거 꼭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공직자인데요. 여러분 이 공직자는 일반적인 공직자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무원, 그것이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공무원은 모두 공직자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수탁사인이라고 알고 있죠. 여러분들 부정청탁금지법 등에서 모두 공부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러한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사, 공단, 단체 많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됐지만 각급 국립, 공립학교의 장과 그 교직원, 이 대상자들을 우리는 공직자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논리를 확장해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장과 그 임직원은 공직자 아니죠. 자, 다음 여러분 언론사의 장과 그 임직원, 언론인들은 공직자 아니죠. 여러분들 부정청탁금지법과 비교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관련 개념의 정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고위공직자인데요. 여러분 이 고위공직자와 관련해서는 다른 내용들은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 엄청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우리는 경찰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의 경우에 한정해서 고위공직자를 판단한다면 바로 치안감 이상의 경찰 공무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치안감 이상이기 때문에 치안감, 그리고 치안정감, 그리고 치안총감이 되겠죠.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의 시도경찰청장이 대부분 치안감과 치안정감이죠. 따라서 시도경찰청장을 포함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고위공직자의 의미로 경찰 공무원에 한정해서 설명한다면 치안감 이상, 여러분 경무관 이상 아닙니다. 치안감 이상 플러스 시도 경찰청장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이해충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해라는 것은 이익의 관련성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공직자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국립, 공립학교의 장과 임직원, 공직자라고 했죠.
이러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이 사적 이해관계가 바로 사적 이익 추구의 금지를 말하겠죠. 맞죠, 여러분? 그리고 이해충돌의 방지를 말하겠죠. 자,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모든 상황을 이해충돌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이미 언론을 통하여 하나의 예를 알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LH 사태, 한국주택공사 LH 사태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 이 LH에 소속되어 있는 공직자가 특정 지역이 개발될 수 있을 가능성, 그리고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통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죠. 그래서 자신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어서 해당 지역의 토지를 미리 싼 가격에 매입하게 했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언론에 공표되면서 우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배경이 되었죠. 그것을 바로 이해충돌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또 관련 개념을 살펴봅시다. 자, 직무 관련자인데요. 여러분 이 직무 관련자도 상당히 쉬운 개념입니다. 공직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무 관련을 맺고 있는 개인, 법인, 단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은 한 번만 읽어보시면 직접적, 간접적으로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련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대상자들을 직무 관련자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직무 관련자의 개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사적 이해관계자인데요. 여러분 이 사적 이해관계, 이건 여러분들 우리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죠. 7조 아니면 8조에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라는 제목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적 이해관계자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또는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도 당연히 여러분들 사적 이해관계자가 되겠죠. 상식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리를 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고문이나 자문 등을 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모두 사적 이해관계자가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이제부터는 조금 암기가 필요한데요. 공직자로 채용 또는 임용되기 전에 2년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다른 민간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민간기관도 사적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직자가 해당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도 직무 사적 이해관계자가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역시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자신이 대리, 고문, 자문 등을 제공했던 법인 또는 단체도 사적 이해관계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 2년 이내는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특정 법인이나 특정 단체와 관련하여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여러분 주식 이꼬르 100분의 30 이상. 자, 다음 여러분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 다음 여러분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이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사적 이해 관계자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식, 지분 이것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사적 이해 관계자가 되고,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사적 이해 관계자가 된다. 여러분 이것도 나름 암기하기 쉽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해당 공직자가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도 사적 이해 관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사적 이해 관계자의 개념에서 연수가 언급되면 전부 다 2년 이내입니다. 암기하기 편하시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적 이해 관계자의 개념, 우리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목적, 관련 개념의 정리를 언급했죠.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법령이 신규 제정되어 해당 우리 경찰학 시험에 출제가 되면 첫 출제의 경우에는 관련 개념, 용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련 개념의 정리를 나름 조금 꼼꼼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어떻게 방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것과 관련된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적 이해 관계자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신고는 서면 신고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나에게 이 사람은 사적 이해 관계자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직자는 14일 이내에, 여러분들 이거 외우셔야겠죠?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무엇으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공직자가 직무 수행을 하는데 어떠한 직무 관련자가 있네요. 그런데 이 직무 관련자가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 공직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부터 저 사람이 나의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구나. 이것을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하여야 하구나. 여러분 바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죠. 맞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직무와 관련해서 우리 공직사회에서 법령, 행정규칙 이러한 것들을 제정, 개정, 공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죠. 특정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 대통령령 이러한 것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단순한 민원 업무 있죠. 확인, 증명을 신청하는 단순한 민원 업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이 있을 경우 역시 서면 신고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내용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단순한 민원 업무와 관련된 것이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에도 그 내용이 있었죠.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 14일 이내 서면 신고.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이 내용은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 직무구나. 그리고 이 부동산을 보유, 매수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구나. 여러분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즉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직자, 이 공직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LH 사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된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에는 그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라. 이해되시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그러면 언제 신고해야 되냐? 바로 해당 직무 관련성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똑같습니다.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와 똑같아요. 14일 이내에. 이해가 되시죠? 무조건 14일 이내입니다.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신고기간은 14일 이내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해서 서면 신고가 있게 되면 소속 기관장은 어떻게 조치를 하여야 하느냐? 해당 직무수행 공직자를 직무수행 중지명령을 내리든가 다른 공동직무수행자를 지정하든가
직무를 재배정하든가 해당 공직자를 전보 보냅니다. 왜? 해당 직무 수행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소속 기관장은 이러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기타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타 내용이 부정청탁금지법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고위공직자, 경찰로 따지면 치안관 이상이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여러분 이거 우리 부정청탁금지법에도 있었어요. 언제?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 부분 활동 경력이 있으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이것도 여러분 당연히 14일 이내입니다. 금전을 그러니까 해당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 사이에서 서로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자, 토지, 건축물, 부동산을 양자 간에 서로 거래하는 행위, 이러한 것들을 말하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미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다음 직무 관련해서 외부 활동을 제한한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또 당연한 내용. 가족 채용 제한해야죠. 맞죠, 여러분? 이해 충돌이 발생하죠. 수의 계약 체결도 제한하죠. 자, 다음 여러분 공공기관의 물품, 공용물, 공용차량, 공용선박, 공용항공기, 그리고 항공 마일리지 모두 포함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적 사용 수익이 금지됩니다. 다음,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음, 퇴직자 사전 접촉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공직자가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퇴직 공무원과 사전 접촉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해당 퇴직 공무원이 퇴직 후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사전 접촉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 어떤 국가기관에서 업무를 총괄하느냐? 바로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총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위반 행위의 신고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 신고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신고권자와 신고기관, 여러분 신고권자는 누구든지 특정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신고할 수 있냐? 해당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된 위반 행위가 있었던 그 공공기관과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사원에도 신고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 경찰. 이해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신고와 관련해서 신고의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내용이라면 이 신고권자는 보호 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신고권자가 신고를 할 때는 자신의 인적사항, 그리고 신고 행위의 내용, 증거, 이러한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신고하여야만 보호 또는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미 이 내용은 부정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이러한 곳에서 언급된 내용과 완전 동일하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이러한 위반 행위 신고를 받은 기관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느냐? 자, 여러분들, 조사기관, 감사기관, 수사기관. 자, 이러한 것을 조사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조사기관은 신고를 직접적으로 받게 된 경우, 그런데 신고권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에 이첩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조사, 감사 또는 수사를 실시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게 되면 조사기관에 이첩합니다. 그리고 그 이첩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사 결과의 통보인데요. 자, 첫 번째, 조사기관이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여러분들 그 결과를 신고자 플러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에는 권익위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 통보하여야 한다. 여러분 기억하실 건 바로 이 10일 이내입니다. 자,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자,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지체 없이. 여러분들 이 두 개 구분이 되죠? 조사기관이 조사를 마치면 신고자에게는 10일 이내 통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 통보를 받으면 신고자에게 언제 통보? 지체 없이 통보. 여러분들 이 내용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신고자가 조사기관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를 받았어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체 없이 통보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신고자가 해당 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통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고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여러분들 조사기관에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의 신청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사기관은 7일 이내에 재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권익위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재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당연히 즉시 신고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비교하면 첫 조사, 이의 신청. 자, 그러면 조사 기간은 첫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7일 이내. 맞죠, 여러분? 자, 권익위는요. 지체 없이. 그리고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맞죠, 여러분? 이 내용 한 번만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이 있다. 자, 다음 여러분. 자, 해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위법한 직무 처리가 있게 되면 소속 기관장은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느냐? 자, 바로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요. 해당 직무 수행에 대하여 중지 또는 취소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강행 규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는 직무 처리의 내용이 중대한 법률 위반이면 내부적으로 당연히 징계 처분할 수 있죠. 맞죠, 여러분? 그리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심지어 과태료 부과 처분도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강행 규정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법한 직무 처리를 한 해당 공직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중단명령, 취소명령 하여야 한다. 내부적으로 징계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법률 조문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부당이득의 환수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강행 규정이에요.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면 이러한 재산상의 이익을 국가는 반드시 환수하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반드시 환수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경찰학과 관련하여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을 압축 정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법률 조문 내용까지는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여러분들 특강 내용은 여러분들 1타 에듀의 유튜브에도 업로드가 될 것이고 저의 서진호 경찰학 카페에도 해당 강의의 내용과 그리고 첨부 파일을 통해서 정리되어 있는 문서를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와 1타에듀 유튜브와 저의 카페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강의도 들어보시고 관련 자료도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 기본서 또는 요약서 등에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우리 2022년 8월에 있을 2차 순경채용 시험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암기 또는 이해하실 내용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관련 개념을 잘 정리하시고 위반 행위의 다양한 신고와 관련해서는 14일 이내 서면 신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직무 관련해서는 대부분 연수는 2년. 여기에 포커스를 두셔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서준호 경찰학 카페에 매일매일 OX 문제, 기출 문제, 빈칸 작성 문제 이러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카페에 가입하셔서 양질의 자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신규 제정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무료 특강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중요한 특강이 있으면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